혼자 남겨지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쟤는 인간관계를 못하니까 다 떠난 거야.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흔한 건 반대입니다. 인간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해서 혼자가 되는 경우요. 남한테 맞추려는 노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완벽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내가 나를 먼저 고갈시키고 결국 내가 먼저 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문제라서 혼자인 걸까? 가 아니라 내 기준이 나를 혼자로 만든 건 아닐까?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도 보고 상대 기분도 살피고 상황에 맞게 말도 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변에서 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도 종종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 관계 목표치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나는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면 안 돼. 나는 항상 센스 있어야 해.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잡아야 해. 나는 관계에서 실수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갭이 생기죠. 그 갭이 작으면 괜찮아요. 약간 힘들어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갭이 커지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버려요. 시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 표정이 어땠는지, 내가 너무 말이 많았는지, 너무 조용했는지, 내가 웃을 타이밍을 놓쳤는지, 상대가 갑자기 폰을 받는지, 단톡방에서 내 말에 반응이 늦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점수처럼 느껴져요. 원래 관계는 흐름인데 내 머릿속에선 채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채점은 대부분 후합니다. 아니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의 채점은 항상 박해요. 잘한 건 당연한 거로 넘어가고 조금 어긋난 것만 확대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해요. 내 뇌가 계속 리플레이를 돌립니다. 내가 했던 말, 상대 표정, 공기, 내 억양, 그 장면을 계속 복귀하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말했나 내가 실수했나 저 사람 나 싫어졌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관계에서 감정 소비가 커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난 뒤에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다가 어느 날 무기력이 옵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음엔 더 잘해야지로 버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모르겠다이가 돼요. 연락이 와도 답장하기가 힘들고 약속이 잡히면 설레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고 모임을 가기 전부터 머리가 띵하고 가고 나면 며칠을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피가 생기죠. 뒤로 빠져버려요. 대놓고 싸우거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조용히 멀어집니다. 바빠서 요즘 정신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내가 나를 숨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이 날 고립시켰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괜찮게 평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소한 불편함이나 작은 좌절에도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내가 먼저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은 내가 못나서 당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애써서 지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죄책감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열됐구나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전자는 나를 더 무너뜨리고 후자는 나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줄이면서도 관계를 다 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법. 내가 말하는 관계의 주도권이라는 건 누굴 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도권을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 안 보는 계산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기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따라 하려고 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특히 원래 성향이 양보하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사람이 그걸 따라 하려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마음은 찢어지고, 말은 어색해지고, 관계는 불편해지고, 나는 더 지치죠. 그래서 저는 주도권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주도권은 내가 관계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연락을 매달리듯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걸 다 참고 계속 만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관계에서 증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피와 잠수로 내 존재를 지워버리면 그 순간 주도권은 0이 돼요. 나는 상대 반응에 의해 내 행동이 결정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는 관계에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위로예요.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떤 집단에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심지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도 일정 비율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관계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 해야 하는 건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돌아봤을 때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 내가 일부러 해친 게 아니야? 그럼 그 상처는 내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했나? 가 아니라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구나 가 됩니다. 이 전환이 감정 소비를 확 줄여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관계의 모든 고통을 내 탓으로 떠안지 않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감정 소비를 줄이는 핵심은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과 회피 대신 조절을 하는 것이에요.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은 관계에서 늘 돌이네요. 오늘 만남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것 같고 오늘 만남이 어긋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흔들림에도 관계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관계는 올인이 아니라 조절이에요. 가까워졌다가도 거리 두고, 친해졌다가도 쉬고, 불편하면 조정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흘러가고. 물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내 관계 목표치를 관벽에서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치지 않는 사람. 오해가 하나도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오해가 생겨도 회복할 수 있는 관계. 항상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목표가 이렇게 바뀌면 관계의 판이 바뀝니다. 이제 관계는 시험이 아니라 과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반발이 올라오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대충 사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감정 소비가 큰 사람은 관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결국 어느 날 번아웃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그게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조정하는 건 관계를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상처받은 날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번아웃과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는 순간 결론이 너무 빠르고 너무 극단적입니다. 손절해야겠다. 다 필요 없다. 난 혼자가 편해. 근데 그 결론은 대부분 감정의 온도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날, 다음 주가 되면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고 다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날은 이렇게만 하세요. 오늘은 판단 보류 그리고 그날은 증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장을 당장 못해도 괜찮아요. 연락을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다만 관계를 통째로 끊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보류가 관계의 대형 사고를 막아줘요. 세 번째 방법.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거창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세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주도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를 양보하면서 실리를 가져오는 게 주도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내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완전히 끊어버리면 나는 결국 관계를 조정하는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의 기본은 끈을 놓지 않는다입니다.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내 방식으로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피곤하면 빈도를 줄이고, 불편하면 경계를 세우고, 중요한 건 남기고 덜 중요한 건 흘려보내는 것, 그게 내 주도권이에요. 네 번째 방법. 인간관계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되게 큰 위로예요. 사람의 기본 성품은 크게 안 바뀌어도 관계에서의 역할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될 수 있고, 처음엔 불편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는 계속 흘러요. 강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관계가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는 걸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나? 그러면서 끌려가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삶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내 자존감이 덜 흔들립니다. 아, 물길이 바뀌는구나. 이 문장이 나를 되게 조용하게 지켜줘요. 다섯 번째 방법. 멀어짐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절친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절친이었다는 사실과 지금 멀어졌다는 사실은 공존할 수 있어요. 당시엔 공유 지점이 많아서 가까웠던 거고, 지금은 서로의 삶이 달라져서 멀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실패로 해석하면 내 마음은 끝없이 공격당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결국 버림받는구나. 하지만 그걸 흐름으로 해석하면 서운함은 있어도 붕괴는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다만 서운함이 내가 망했다로 번역되지 않게 해야 해요. 여섯 번째 방법. 내 중심이 타인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조금 아픈 질문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 중심이 남에게 있어요. 내 가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내가 흔들립니다. 상대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고 상대의 반응이 내 가치가 돼요. 결국 감정 소비는 폭발합니다. 그럼 내 중심을 어떻게 나로 가져오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올려야지 라고 말하는데 자존감은 다짐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존감은 근거로 생깁니다. 내가 나를 믿을 근거. 그 근거는 대단한 성공일 필요가 없어요. 꾸준함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좋아하냐면 하루하루 꾸역꾸역이에요. 허겁지겁도 아니고 대충도 아니고 그저 꾸역꾸역. 내 앞에 주어진 걸 내가 내 방식으로 해내는 것 남이 알아주든 말든 성과가 당장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쌓이면 나 중심이 생겨요. 그게 정체성이 되고 그게 자존감이 돼요. 그러면 관계가 흔들려도 내가 덜 휘둘립니다. 여기서 잠깐 드라마틱한 상황 하나만 현실적으로 짚고 갈게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글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끌려가요. 내가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가?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절대 혼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사람들은 보통 가스라이팅에 능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의 1순위 전략은 고립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게 만들고 내 판단력을 흔들고 내 죄책감을 키워요. 그래서 내가 나만 문제인가를 계속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제3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전문가든 누군가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이 관계는 견뎌야 할 관계인가, 도망쳐야 할 관계인가? 여기서 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관계.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직장, 어떤 평가 구조, 어떤 프로젝트.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내 손해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기한으로 참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선택지를 만들 때까지, 내 성과가 생길 때까지, 내가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나는 내 삶을 키워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게 됩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영향도 없는데 나를 순수하게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관계.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합니다. 연락 안 받고 차단하고 끌려가던 패턴을 끊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갑과 을이 잡힌 관계에서는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는 순간 다시 끌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로 옮겨야 합니다. 내 감정 소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실 여기 있어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끊는 것.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가? 손절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아. 그 죄책감은 자연스러워요. 특히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양보하는 성향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들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이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이지? 내가 잃는 건 무엇이지? 내가 잃는 게 나의 건강, 나의 평온, 나의 자존감, 나의 일상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 소모를 끊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볍게 바꿔볼게요. 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줄이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에요. 어떤 날은 잘 될 거고 어떤 날은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너졌다고 해서 나는 또 실패했어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무너졌다면 내가 지금 지쳤구나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방향.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당신이 이 영상 내용을 듣고 내 얘기 같다라고 느꼈다면요. 그건 당신이 관계를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너무 많이 애써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보다 마음을 더 쓰고, 남들보다 책임감을 더 느끼고,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겠죠. 그 노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노력에 경계가 없으면 결국 나는 내가 싫어지는 지점까지 갑니다. 그 지점이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줄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포기해서 편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덜 만나서 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관계를 하면서도 나를 잃는 방식을 멈췄을 뿐이에요. 내가 증발하지 않고 상처를 내 탓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선을 긋고 내 삶의 중심을 내 쪽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감정 소비를 줄이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만 던지고 끝낼게요. 지금 당신이 지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자체가 힘든 건지 아니면 그 관계에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 힘든 건지 한 번만 구분해 보세요. 관계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바뀔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몰아붙이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거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다면 팔로우해두세요. 앞으로도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세우는 법, 착한 사람 콤플렉스 끊는 경계 문장, 가스라이팅 구분 체크 포인트, 관계 번아웃 회복 루틴 같은 것들 현실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사람 때문에 나를 잃지 않는 법, 우리 같이